이 귓속말 같은 걸 하면요.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나 따돌리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요. 그 귓속말이 정말 큰 일을 한 경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한 여성이 그 와중에 주변의 한 시민을 붙잡고 귓속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영상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 안에 남녀 2명이 보입니다. 뭔가 좀 둘이 연인 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물건을 저렇게 고르고 네. 계산까지 합니다. 아, 마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여성이 밖으로 나가더니 네. 아까 산 물을 한 모금 들이마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네.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구토를 하니까 저 남성이 다가가서 여성의 등을 두드려 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뭐 챙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이 순간 이걸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한 요구르트 판매원이요. 네.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갑자기 마트 안으로 들어가요. 휴대전화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저 요구르트 판매원이 뭔가 좀 다급한 상황임을 눈치챈 건데요. 아, 뭐 구토 증세 때문에 119에 전화하러 간 걸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어요. 네. 그런데 밖에서도 이상했어요.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남성이 사라지니까 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두리번거리던 여성이 갑자기 또 마트로 도망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허허. 아니 갑자기 물건 지금 저렇게 뛰어 들어왔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되게 아이고 저렇게 또 주저앉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귓속말이 바로 제가 감금됐습니다라는 말이었기 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토를 하는 어떻게 보면 기지죠. 기지를 발휘를 해서 구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구르트 아주 판매원께서 이렇게 옆으로 다가가니까 귓속말로 제가 감금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구르트 판매원도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아하.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남자 그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그 남자 친구분이 왔을 때 잠깐만 보살펴주고 있으라고 하면서 조용히 자리를 떠서요. 등을 좀 두드려줘라. 네, 그리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구르트 판매원은 신고하러 마트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아. 또 그 가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여성분이 막 뛰어 들어가서 마트로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까지 저 보세요. 저렇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오들오들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잠시 자리 비웠던 그 남성이 또 왔어요. 그새. 자,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인인 줄 알았는데 그 상태라든가 그 하고 다니는 그 모양새가 정상적인 여인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시해 보고 있었었고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분이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경찰에 신고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올 때까지 시간을 끊으라고 계속 이제 헛구역질을 한 거예요. 오바이트를 하고. 그런 사이에 이제 남자가 이제 약을 사러 가는 와중에 저희 직원이 이제 마트 안으로 피신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쇼핑할 때는 괜찮았는데 피신에 들어와가지고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자기 죽는다고 두 무릎 꿇고 막 손을 싹싹 빌었어요. 정말 CCTV로만 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영락은 그냥 연인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저 당시에는 감금의 피해자인 여성이 저 남성에게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인인 것처럼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앞서서 목격자분의 말씀처럼 아무리 그런 척해도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저게 범죄의 피해 상황인가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던 아하. 거예요. 근데 저 둘이 어떤 사이였냐면 네네. 사실은 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 사이에는 SNS 채팅을 통해서 몇 번 연락은 주고받은 사이였지만 만난 적은 그동안은 없었는데 아하. 가해 남성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을 하고 네. 이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름이 온몸에 돋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이 여성은 그 남자의 집에 처음 얼굴을 본 그 남자 집에 느닷없이 감금을 당했는데
그럼 저렇게 밖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여성이 굉장히 침착하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마트에서도 기지를 발휘했잖아요. 네. 이 집에서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하. 이 집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공간이잖아요. 네. 이 남성한테 gat혀 있었는데 한 2시간 동안 감금돼 있으니까 이 여성이 이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거를 좀 사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마트로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하. 정말로 저 여성분이 저 공포스러운 순간에 기지를,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지를 발휘하셨어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CCTV, 마트에 있는 CCTV 영상을 보면 저 잠깐 약을 사러 갔던 가해 남성이 뒤쫓아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던 여성이 마트 쪽으로 향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면 네. 외투가 벗어질 정도로 저렇게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흐느끼면서 쪼그려 앉아서 이 마음을 좀 추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아까 그 남성이 이 마트를 따라 들어왔던 거죠. 지금 네. 여성이 아이고. 깜짝 놀라서 직원들로 숨는 모습입니다. 네. 남성이 다가오니까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이 뭔가 좀 대답을 못하고 네. 도망가려고 하니까 네네. 직원들이 저 남성을 막았던 겁니다. 제압을 하고 있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 경찰까지 도착을 했던 거죠. 정말로 저 마트 직원분들도, 거기 또 손님분들도 정말 합세를 해서 저 나쁜 남성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격자분,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그 여성분을 갖다가 다른 데로 일단은 분리를 시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도망을 이제 1차 도주를 시도를 했어요. 무력을 써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제압을 했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하고 이게 맞대었던 그 고객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제압을 한 거죠.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그 요구르트 판매원 그분과 또 마트 직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이 여성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심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네. 뭐 사실 예전에는 그냥 나몰라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네.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이렇게 위기를 당해도 그냥 괜히 개입하면 큰일 날까 봐 하는데 네. 이 요구르트 아주머니도 그렇고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정말로 그 훌륭한 진짜 분이고요. 잘하셨어요, 진짜. 마트 직원들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단순히 연인끼리 싸운 줄 알았는데 이 여성이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 남자도 이제 들어오면서 남자친구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뻔뻔하게. 직원으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검거하게 된 거죠. 정말로 김동철 교수님 앞서 이제 그 목격자분 이근 선생님 말씀, 제가 그 중에 그게 있었어요. 딱 봐도 연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무관심했다면 저런 것도 못 알아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주변에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명확히 보지를 못했다면 아마 이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지도 못했고 피해 네. 여성은 아마 상당히 큰 범죄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이 여성을 봐도 사실 쪼그려 앉아서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를 떨고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건이 종결 이후에 이 여성이 사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여성의 손을 잡고 네. 놓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이 정도로 상당히 공포가 심했었는데 네. 자, 이렇게 감금을 오랫동안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공포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 네. 이런 상황에 또 구호 요청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네.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가해 남성 잡고 보니까 더욱 충격적인 게 드러났다면서요? 이 가해 남성이요. 그 당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요. 과거에 성범죄와 관련돼서 징역형을 받고 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네. 그 이후에 징역형이 완료되고 나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을 함께 선고할 수가 있는데 이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현재 전자발찌 10년에 선고받은 두 부착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재차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가해 남성 앞서 나이 보셨어요? 23살. 그냥 만으로 23살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24살 정도 됐겠죠? 이인철 변호사님, 만약에 그것도 2차례 성범죄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요. 대체 그럼 몇 살 때 대체 첫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대체 진짜? 그 아마 뭐 20대 초반부터 아마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고 네.
이 문제입니다.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활보하고 다니니까 네.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로 침착하셔야 되고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이 4명의 여성이 정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비슷해요. 이렇게 성폭행범이 집에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임 도구가 있어야 된다. 피임 도구를 같이 사러 가자. 그래서 네. 같이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한 여성은 내한테 큰 병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여성이 있었고 또 한 여성은 친해지면 나중에 사귀어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신고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하시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런 기지와 침착성을 유지한 분들 정말로 그 사례를 이인철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정말로 그분들은 글쎄요 한 100에 한 명, 1000에 한 분 계실까 하는 그런 정말로 운도 따라줬던 그런 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부도 늘 강조하지만 정말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정말 이건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되지 않나 모두가 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